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죠. 자, 13번은 이제 풀겠는데요. 자, 이건 약간 우리 앞쪽으로 가시면요. 수요의 탄력성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탄력성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거는 이제 대장 주사용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저한테 이제 대장을 달라는 거죠. 대장을 줘야 제가 주도하니까. 대장 주세요. 대가 대체제, 장기, 주거형, 세분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잖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문제를 들어가 보죠. 자, 갑니다. 지금 13번 문제 한번 우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하고 이제 14번만 풀고 15번 풀면 다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대장 주의 주가 주거형이잖아요. 그럼 1번, 자, 이건 해설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주거형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 중에서는 바뀌어야죠. 공업용에 비해 주거형이 더 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대체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탄력성은 작으며가 아니라 크며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을수록, 대체가 적으면 작다 이렇게 하셔야죠. 작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지역별, 용도별 세분화될수록 더 탄력적이죠. 세분화가 더 탄력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럼 비탄력적이잖아요. 대체제가 없어. 그럼 수요자 갈 데가 없으니까 임대료를 상승한 만큼 수입도 증가하죠. 자, 5번 대장 주세 용이잖아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아니라 커진다고 하셔야 되죠. 커진다가 정답이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14번은 어떻게 이제 테마로 가냐면, 자, 공급은요, 우리가 물리적은 완전히 수직이죠. 그건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물 단장으로 본다면 단기가 가파르고 비탄력, 장기가 탄력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십시오. 단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비탄력적이에요. 단비 장탄. 그다음에 장기는 무조건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만 그런 게 아니라 공급도 그런 게 둘 다 그렇다. 그럼 단비 장탄을 암기해 보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릅니다. 생산의 소요 기간이 길다는 거는 공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공급이 어렵죠. 신규주택은 아직 안 졌잖아요. 건축 인허가 돼야 되고 길죠. 근데 생산의 소요 기간이 짧다는 거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급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응용해서 14번을 본다면, 잘 할게요. 항상 임대료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이 쉽잖아요. 그럼 더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단기가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이죠. 자, 3번 생산의 소요 기간이 길면 더 공급이 어렵잖아요. 더 비탄력적이고요. 자, 4번이 정답이죠. 신주택은 아직 안 졌기 때문에 생산의 소요 기간이 길어요. 그죠? 공급이 어려워요. 비탄력적이고, 기존주택은 조금만 개조선을 하면 되니까 탄력적이다. 정답 4번이고요. 제품 아파트의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이 철근, 콘크리트, 목수에 대한 어때요? 임금 같은 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어렵죠. 그럼 더 비탄력적이 맞겠죠. 정답은 4번이 맞죠. 자, 15번을 가겠는데, 자,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고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수요 교토 탄력성이 0.8이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고 연립주택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 그 변화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전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15번 문제는 천천히 한번 풀어보죠. 계산 문제니까. 들어갑니다. 15번.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가 중요해요.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연립주택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이 있으면 연립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아파트 수요가 올라가겠죠. 다 아파트를 얘기하죠.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연립주택, 여기에 대한 수요의 아파트의 수요 교차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교차가 내려가다 보니까 연립의 가격이에요. 연립주택의 가격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을 물어보네요. 수요량. 자, 그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0.6이에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수요 교차 탄력성이 0.8이다. 그럼 대입시키면 되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다. 그럼 양은 빠지겠죠. 그러면 5, 6에 30에서 3%가 줄죠. 그럼 감소하는 건요, 항상 마이너스로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 상계 처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자 얼마? 탄력성이 0.8이죠. 대체제죠. 우리가 대체지면서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게 10% 상승했습니다. 그럼 8%만큼 연립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아파트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플러스 5%가 증가하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까지 수요 공급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변동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경기 변동 먼저 이론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요. 16, 17 풀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이렇게까지. 그래서 경기 변동은 자, 딱 두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 들어가죠.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가 하나 뜨고요. 그다음에 거미집이론이 하나 뜹니다. 거미집이론. 만약에 이제 두 문제가량 뜰 수가 있어요. 근데 거미집은 이제 보통 우리가 호수년도에 많이 나오거든요. 29, 31. 그 전에는 이제 27회 때 나왔죠. 그래서 32니까 한번 쉴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몰라요. 그래도 다 한 놓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하고 2번을 묶어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은 건축 화량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5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하고 저점이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순환이에요. 순환적이다. 계절이 아닙니다. 순환을 하고 정점을 찍고 후퇴로 접어들었다는 건 계절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그 다음 3번을 묶어보시면은 자, 이게 계절이죠. 매년 12월 달에서 우리 건축 화량이 다른 달 비해서 줄어든다는 건 반복적이잖아요. 자, 이게 순환적이 아니라 계절적이 되겠죠. 요거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정부의 DTI가 규제했어요. 그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었다는 건 예기치 못하죠. 주택 경기 하강했다는 건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4번을 보시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행하는 게 아니라 후행할 수 있고 독립적일 수 있다. 4번이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들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시면 약간 좀 편법도 가르쳐드렸죠. 편법을 좀 이용하겠는데요. 자, 다음 중 가장 옳은 거 부동산 경기 변동상 자, 회복시장입니다. 자, 회복시장은 짝대기가 이렇게 내려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다고 하셔야 되죠. 자, 상향시장입니다. 자, 매도자 시장이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강은 하한선이 된다. 정확하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후퇴시장이에요. 후퇴시장은 떨어지니까 거래사례강은 기준선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하셨고요. 하향시장은 매수자 시장 중시죠. 안정시장은 우리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거는 호황이 강한 게 아니라 불황이 강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앞쪽에서 그때 제가 그 앞쪽에 팁을 해놨죠. 그래서 앞쪽에 이제 해놨기 때문에 앞쪽을 가신다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약간 좀 필기를 해 보시는데요. 자, 우리가 함수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자,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고 탄력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요즘 미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좀 편법을 미는 건 탄력성을 좀 보라 그래요. P 앞에 있는 걸 보라 합니다. P 앞에가 탄력성이거든요. 그죠? Q 앞에가 기울기고요.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가 앞쪽에서 거미집이로는 수탄수 공탄 말이죠.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클 때는 탄력성이 수요가 크면은 수렴형이 되고요. 탄력성이 수요가 크다는 거는 완만하잖아요. 기울기가 공급이 더 기울기가 크죠.
공기가 더 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탄수라는 것은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는 수렴형이고, 기울기는 공급이 더 기울기가 클 때가 수렴형이다. 발산형은 공탄발이잖아요.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크면은 발산형이고요. 그럼 탄력성이 공급이 더 누워 있으니까 수요가 더 기울기가 크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환형은 같다. 함수 관계는 제가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 가죠. 자, 그럼 18번에 가나, 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마바사가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필기를 해볼 거예요. 자, 18번을 풀어보죠. 다음 중 거미집에 따라 판단한 결과 그 모형의 형태가 수렴형을 고르라 그랬죠. 수렴형 골라보죠. 자, 가를 보시면요. 자, 우리가 수탄은 수요의 탄력성을 줄인 말이죠. 공탄이 있다. 자, 누가 탄력적이에요? 수치가 큰 게 탄력적이죠. 그럼 1점이고 얘가 0점이니까 당연히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렴형이 되겠죠. 자, 이게 수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는 기울기잖아요. 그럼 수기는 항상 플러스로 고쳐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0.4로 고치시고요. 자, 공기는 그냥 0.7로 가죠. 공기는. 자, 그럼 공기가 더 크다는 거는 공급이 서 있다는 건 공급이 비틀어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럼 수렴형이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다는 같으니까 순환형은 할 필요가 없죠. 같은데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라는, 자, 수탄이 0.7이고요. 자, 공탄이 1.3이에요.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잖아요. 공탄발. 그럼 발산형이 되겠죠. 자, 근데 함수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좀 해보세요.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본다면 QD가 나온다. 그럼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뒤에 나와 있는 P 앞에가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에요. 그럼 QD가 나오면 이건 수요의 탄력성이 되고요. QS가 나오면 공급의 탄력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리키면서 가장 먹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 부동산입니다. 마에 A 부동산을 가게 되면, 자, 줘볼까요? P 이꼬로 200 마이너스 3Q다. 그러면 P 앞에가 탄력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P가 총이라 그러면 탄알을 얘기해요. 탄알. 그럼 탄알이 많을수록 더 좋잖아요. 그럼 이가 수요라면, 수요 탄력성을 얘기한다면 원래 1인데 명수입니다. 3명이 그 하나의 총알을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자, P는 이꼬로 100 플러스 4QS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총알이 있는데 4명이 나눠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3분의 1이 더 숫자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명보다는 3명이서 갖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큰 거죠. 그럼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 공급의 탄력성보다. 그럼 이것도 수렴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갈까요? 바 비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 이꼬로 400 마이너스 2QD 수요죠, 이거는. 그 다음에 EP. 자, EP는 얼마예요? 100 플러스 4Q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총알이 몇 개 있어요? 수요자가 하나가 있죠. 2명이 나눠 가지니까 2분의 1 총알을 갖고 있죠. 한 사람마다. 총알이 2개 있는데요. 4명이 나눠 가셔야 돼요. 그럼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똑같은 총알을 갖고 있으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4로 가겠습니다. 4의 C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얘는 QD가 나왔으니까 바로 총알이잖아요. 그럼 QS가 이제 인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500 마이너스 2P. 탄알이 2개 갖고 있어요. 수요자, 공급자, 우리가 수요자죠. 수탄이 2입니다. 그 다음에 공탄을 본다면 3QS는 마이너스 20은 필요 없고요. 플러스 6P가 되니까 탄알 6개인데 3명이 나눠 갔잖아요. 그럼 3분의 6은 2죠. 그러면 똑같으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그래서 수렴형을 본다면 정확하게 가나 마가 되겠죠. 3개가 됩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 파트로 이제 가볼게요. 자, 시장 파트는 이제 좀 쉽습니다. 경제 파트가 좀 어렵지. 근데 이제 학자 이름이 좀 많이 나와서 어렵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가게 되면요. 일단은 20번하고 이제 21번이 기다리고 있죠.
20번, 20번.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가치만 우리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20, 21번 특히 이제 정보 가치라는 건 미리 나와 있지만 다음 페이지가 나와 있는 그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일단 20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죠. 자, 20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는 19번을 좀 안 풀었네요. 18번까지 풀었고요. 거미치까지 풀었고, 그 다음에 1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19번으로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문제풀이 팁에서 나와 있는데, 자, 자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차별화는 달라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조기 축구할 때 오전에 세수하고 공을 차면 잘 찾아요. 세수 공차. 그럼 이건 시장 차별화거든요. 차별화는 공급을 나눕니다. 수요자는 차별화시키면 아니고 세분화시켜야죠. 공차. 자, 그럼 여기서 공급이 나왔잖아요. 공차잖아요. 그럼 시장 세분화가 아니라 차별화가 맞겠죠. 차별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공급 부동산을 범주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비표준화된 일반 시장으로부터보다 표준화된 부동산 시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의 정답은 차별화로 고쳐주고요. 자, 부동산은 시장 거래가 비공개는 맞아요. 그 다음에 상품의 비표준화적인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다. 그럼 2번이 확실히 맞죠. 개별성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은, 자, 이게 주의하실 게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은 맞는데 B가 독점이 빠져야 됩니다. 독점 쪽은 B가 빠져요. 우리가 개별성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독점 공급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독점적에서 B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부동산은요, 착공에서 완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단기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수급 조절이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하셨어야 되죠. 그 다음, 자, 주택시장을 분석을 할 때,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이론을 본다면, 물리적 주택은 주택시장이 분류로 봤을 때는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곤란해요. 불안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의 서비스를 도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서울의 20평 레미안 아파트와 대구의 42평 포스코 아파트가 달라요. 물리적으로 다르지만 우리한테 효용을 주는 서비스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서비스로 나온다면 분석할 수 있고 동질화되며 비교가 용이하며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해설이 있지만 19번에 5번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 주택 서비스로 분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20번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갑니다. 첫 번째 강성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 팁을 드리면 어떤 시장도 다 정상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번에 1번 정상이윤을 얻을 수 없다. 3번 정상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러면 정상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지문은 무조건 날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번에 1번은 정확하게 강성은요, 어떠한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정상 이상, 자, 이걸 주시하세요. 정상에 이상이 없었어요. 이건 초과인입니다. 초과인. 주의 깊게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정상을 초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2번 중강성이라도, 자,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는 얻을 수가 없죠. 과거까지, 우리가 과거 현재까지도 분석해서는 다 반영된 걸 갖고 가니까. 그 다음에 약성은요,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정상을 얻을 수 없다. 정상을 얻을 수가 있죠. 정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무조건 틀리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강성 무조건 못 얻고요. 강성은 미래 정보만 얻으면 초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의 정보, 과거까지 현재의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이 맞지 않죠.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입니다. 강성이 아니라. 완전 경쟁은
강성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앞쪽의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앞쪽에 우리가 이제 테마 4 이렇게 돼 있죠. 파트별로 번호를 매겼기 때문에 테마 4로 그냥 효율적 시간을 잡았습니다. 자, 시장 파트. 자, 그러면 잡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제가 할당 효율적 시장은 투기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초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정보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건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완전 경쟁은 정보가 아예 영원이기 때문에 항상 할당이라 볼 수 있죠. 근데 부동산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보 가치가 1,000원인데 정보 비용도 1,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1,000원에서 1,000원을 빼게 되면 얻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도 우리가 이 정보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초과는 없기 때문에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 경쟁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자,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안 존재할 수도 있어요.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완전은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죠. 자, 봅시다. 할당률 쪽이 좀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완전이 있다는 거죠. 그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완전한 정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 항상 할당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정보 비용도 없고 정보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할당이 완전 경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죠. 불안전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같으면 할당이 될 수 있잖아요.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률 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정보비용 수반.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틀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불안전과 관련됩니다. 불안전.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존재하죠. 근데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아니죠. 자, 이것도 할당이잖아요. 할당이면서 자, 정보비용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할당이면서 정보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할당이 될 수도 있고 할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정보비용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그 시장이 불안전과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초과이윤과 투기가 발생했대요. 그럼 초과이윤과 투기가 발생한 것은 불안전과는 상관없죠. 불안전에도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있으면 할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건 불안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보비용 수만 나오면 불안전, 초과이윤과 투기 나오면 할당이지 못하다. 그래서 편법으로 갑니다. 정보비용 수반에 비입 들어갔잖아요. 그럼 불안전을 찍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비입이 안 들어갔죠. 그러면 불안전보다 할당이지 못하게 찍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해요. 자, 그러면 21번 가겠습니다. 다 불안전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다. 옳은 것은 자, 할당은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죠. 자, 할당이라도 정보비용이 존재될 수는 있잖아요. 그게 된 거고요. 할당이 항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완전은 항상 할당이지만 불완전도 할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당이 항상 완전을 의미한다는 것은 X예요. 그래서 3번 독점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고 하셔야 되죠. 그럼 4번이 정답이잖아요. 정보비용 수반. 자, 우리가 어때요? 4번 불안전 시장,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가 정답이 됩니다. 5번 투기 성립했어요. 자, 비입 안 들어갔죠. 불안전 때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근데 정보 가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초지 현재 가치가 있고요.
현재 가치는 이제 실현 가치에서 확률, 미실현 가치에서 확률 1 플러스 R N승으로 나누고요. 근데 정보 가치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요. 초과에는 정보 가치에서 정보를 뺀 거죠. 근데 빠른 계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제가 22번을 냈지만 시험 문제는 초과연을 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정보 가치만 우리가 냅니다. 자, 그래서 1년에 신도시가 들었으면 8억 8천만 원,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만 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 40%, 그럼 안 들어설 확률은 60%, 신도시가 들어설 것과 관련된 정보 가치와 투자가가 이런 정보로 2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초과는 얼마인가? 자, 초과는 어떻게 돼요?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빼면 되잖아요. 정보 가치가 나오면 정보 비용을 빼서 그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우리가 2천만 원이라고 봐요. 그러면 특히 이제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니까 정보 가치가 있겠죠. 초과연도 얼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럼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빼면 초과연이 발생해요. 그러면 정보 가치가 자 1억이다. 2천이면 자 2천 8천이잖아요. 안 맞고 자 일단은 3번이 맞을 수가 있어요. 정보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건 정보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이 1억에서 2천 빼면 8천이잖아요. 맞겠고 그 다음에 4번 1억 2천에서 2천 빼면 0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1억 2천에서 2천 빼면 1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3번하고 5번의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번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빼앗나라는 빠른 계산 방법으로 왔더니 1억 2천이다. 그럼 정답은 1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정보 가치를 구한다는 거는 좀 빨리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빠른 계산 방식으로 그냥 가세요. 빠른 계산 방식으로. 자, 이게 확실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빠른 방식으로 가라 그래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냥 얘 나와요. 정보 가치. 편법입니다. 야매. 갑니다. 정보 가치는 빠른 계산입니다. 정보 현재 가치를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실현된 거에서 미실현된을 빼요. 그 다음에 안될 확률 곱하죠. 빼앗나. 빼앗나. 나눕니다. 자, 이거를 현재 가치로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안될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도시가 들어서면 8억 8천이잖아요. 그럼 억 단위로 나오니까 8.8억이라고 해볼게요. 8.8억. 안 생기면 6.6억이잖아요. 그럼 빼면 2.2억이죠. 거기서 대락률이 40이니까 안 되는 60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2.1을 그냥 60% 곱하면 돼요. 2.2 곱하기 60%. 그럼 1.32가 되잖아요. 1.32억이라는 건 1억 3,200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로 나누잖아요. 자,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0.1이니까 1.1에 1년이 되잖아요. 1승이죠. 그럼 1.32 나누기 1.1 하면 1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럼 정보 가치가 1억 2천이고요. 초과연은 어떻습니까? 초과연은 그런 정보 가치가 있다면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빼는 거죠. 내가 1억 2천 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보 가치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내가 나중에 매수해서 내가 매수해서 자 우리가 불확실성한 현재 가치를 매수한 다음에 나중에 팔게 되면 그 차이가 나한테 먹는 거죠. 자 그러면 정보 가치가 1억 2천에다가 정보 비용이 2천 들었어? 그럼 초과연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나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이거 쉬었다가 이제 여과현상과 주거분류로 갈 텐데요. 일단 아웃라인을 먼저 잡으면 주거분류와 여과현상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은 거는 여과작용은 상향여과와 하향여과를 바꿔내고요. 주거분리의 내용을 물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론에서는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배웠던 할당효율적 시장과 효율적 시장인데 효율적 시장이 더 잘 나오고 할당 그냥 불안정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터치해요. 그다음에 정보 가치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가 현상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학자 이름들이 또 많이 나오죠. 지대론과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시장론이 조금 우리가 내용이 많아요. 입지론까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곧 쉬었다가 여가작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시죠.